자, 기본 이론 과정 14번째 시간 진행해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106페이지예요. 106페이지 펴놓으시고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수요의 변화 요인이다 이 부분 설명드리면서 대체제, 보완제, 재화의 성격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대체제, 보완제 관련된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시험 매해마다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지난 시간에도 몇 차례 반복해서 말씀 좀 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한 번 더 살펴봅시다. 대체제는 대체가 가능한 두 재화를 말한다라는 이야기요. 예를 들어서 삼겹살과 오겹살이 대체제라면 대체가 나기 때문에 사고자 사람 입장, 즉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느 걸 사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뭘 삽니까? 상대적으로 싼 거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겹살이 상대로 싸다면 삼겹살 사겠죠? 그럼 오겹살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체제는 대체 하나 더서 상대로 싼 거 산데 한쪽 사면 나머지는 안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완제입니다. 보완제는 상호 결합 관계는 두 재화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상호 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처음처럼과 카스 둘이 보완제라면 상호 결합이 되기 때문에 한쪽 사면 나머지도 때 사야 된다는 이야기죠. 한쪽 안 사면 나머지도 때 살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 같은 대체제 가격, 보완제 가격이 변했을 때 당의 재화의 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자,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먼저 자, 대체제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당의 재화의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다음은 이제 자, 보완제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당의 재화의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 보세요. 대체제 가격, 보완제 가격 이게 변했을 때 수요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걸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재화의 연관성이 되는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인데 당의 재화가 아파트란 이야기예요.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와 빌라는 대체 관계는 재화다. 이렇게 가정하자는 이야기예요. 왜?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와 빌라는 대체 관계는 재화다. 이렇게 가정했습니다. 가정하고 이제 당의 재화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대체제는 뭡니까? 빌라다 할 수 있겠죠. 이때 대체제인 빌라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로지 빌라의 가격만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빌라와 아파트 중 싸다고 느껴진 건 뭡니까? 아파트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사게 된다.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왜? 지금 아파트와 빌라는 대체제다 이렇게 가정했죠. 그럼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느 거 사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뭘 삽니까? 상대적으로 싼 거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빌라의 가격만 상승하니까 상대적으로 싸다고 느끼는 건 아파트가 되겠죠.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빌라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자, 빌라의 가격이 하락하면 자, 빌라가 싸다 생각됐죠? 빌라 쪽으로 몰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파트는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겠죠? 아파트의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자,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자, 당의 재화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증가한다. 그래서 당의 재화의 수요를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이 되겠지요. 다음 대체제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럼 당의 재화의 수요는 감소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당의 재화의 수요를 좌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완제 가격이 변화돼서 당의 재화 수요에 어떤 영향을 살펴드리는데 우리가 또 가정을 합니다. 당의 재화는 아파트다. 그리고 아파트와 토지는 보완 관계인 재화다. 이렇게 가정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아파트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가 있어야 되겠죠. 상호 결합 관계에 있다 생각하시고 자, 이제 당의 재화는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와 보완 관계인 재화는 토지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니다. 그럼 이때 토지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면 토지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겠죠? 안 산다. 이때 둘은 어떻습니까? 보완제라 그랬어요. 보완제니까 상호 결합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럼 이쪽 안 사면 이쪽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아파트도 안 산다냐. 아파트의 수요는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토지 싸다 생각하고 땅 사겠지요? 그럼 상호 결합 관계이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 토지와 아파트는 보완 관계가 있어요. 그럼 상호 결합이 되기 때문에 토지 사게 되면
당연히 어때? 아파트도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파트의 수요는 어때? 증가한다 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보완제는 상호 결합 관계이기 때문에 한쪽 사면 나머지도 사야 된다. 한쪽 안 사면 나머지 살 필요 없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자, 이처럼 보완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당해자와의 수요는 어때? 감소한다. 그래서 당해자와의 수요를 어때? 좌측으로 이동신 요인이 되겠지요. 다음 보완제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럼 당해자와의 수요는 어때? 증가한다. 따라서 당해자의 수요를 어때? 우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이제 자 다시 보세요.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당해자와의 수요는 어때? 증가하고 대체제의 가격이 하락하면 당해자의 수요는 어때?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보완제의 가격이 어때? 상승하면 당해자의 수요는 어때? 감소하고 자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당해자 수요는 어때? 증가한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이해가 잘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이해해서는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했던 재화의 성격을 이해하셔야 된다. 대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 사도 좋다. 뭘 산다? 상대적으로 싼 거 산다. 그럼 한쪽 사면 나머지는 안 산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보완제는 상호 결합 관계이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결합이 되니까 한쪽 사면 나머지도 사고 한쪽 안 사면 나머지도 안 산다. 이걸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응용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어때?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두 재화는 뭐가 됩니까? 대체 관계인 재화 대체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보세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자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두 재화는 어떤 거겠습니까? 보완 관계 있는 재화 보완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자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면 둘은 대체제 됐고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자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한다면 둘은 어때? 보완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빌라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빌라와 아파트 둘은 어떤 거겠습니까? 대체 관계 있는 재화다. 대체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세요.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자 아파트의 수요가 어때? 감소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토지와 아파트 둘은 어떤 거겠습니까? 보완 관계 있는 재화다. 보완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A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A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B의 수요가 어때? 증가하더라라는 겁니다. 또한 A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C의 수요는 어때? 감소하더라. 그럼 이때 자 A와 B 두 재화는 어떤 관계에 있고 A와 C 두 재화는 어떤 관계에 있을 것인가? 이걸 찾는 겁니다. 잠깐만 우리 이제 이렇게 해야겠죠.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자. 한 재화의 가격입니다. 지금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자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어때?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둘은 어떤 관계에 잘 씁니까? 대체 관계인지와 대체제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죠. 또 보세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자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어때? 감소하더라. 이때 둘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다. 보완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서 결국 A와 B 둘은 어때? 대체제가 되겠고 A와 C 둘은 뭡니까? 보완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자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둘은 뭐가 됩니까? 대체제.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자 다른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자 둘은 뭐가 됩니까? 보완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잘 생각 안 나면 우리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A 재화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럼 A 가격이 상승하면 A 어때? 비싸다고 안 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시험용으로 이렇게 생각하자는 이야기. 사실 A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부쪽에서 A의 수요량이 감소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시험용으로 A의 가격이 상승하면 A 비싸다 안 산다는 이야기예요. 안 산다. 자, 그리고 B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B를 어때? 샀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자, 왜 A 안 사고 B를 샀을까요? 둘은 뭐가 되기 때문에? 대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때 A와 B 둘은 어때? 대체제다. 판단할 수 있겠죠. 다음 A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럼 내가 A 안 산다는 이야기야. A 안 샀더니 C의 수요도 감소다. C도 어때? 안 산다는 이야기야. 그럼 왜 A 안 사니까 C도 안 샀을까요? 둘은 상호 어때? 결합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A와 C 둘은 뭐가 됩니까? 보완제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여튼 여러분께서 두 재화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주로 이걸 많이 물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당해자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증가한다. 나 이 내용을 많이 물어보고요. 다음 또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둘은 어떤 관계냐? 대체 관계에 있다. 대체제다. 라는 얘기죠.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둘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보완 관계에 있다. 보완제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 주로 묻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잘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어려웠던 대체제 가격, 보완제 가격이 변했을 때 당해자의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다 살펴드렸고요. 다음은 금리입니다. 금리. 이부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금리는 이자율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자율이다. 자, 금리가 상승합니다. 자, 금리가 상승할수록 쉽게 자,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럼 대출 금리가 상승할수록 자, 이자 비용 부담이 많아지겠죠? 따라서 돈 빌려서 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지요. 따라서 이는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금리, 즉 이자율이 인하됩니다. 그럼 이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겠죠? 싸게 빌려서 살려고 한다. 수요는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조세입니다. 조세. 자, 조세는 여러분들이 세율이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율이 인상됩니다. 인상되면 세금 부담이 많아지겠죠? 따라서 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아파트 매매자에서 아파트의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세율이 인하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세금 부담이 줄어들겠죠? 살려고 하겠죠. 아파트 매매자에서 아파트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가한다. 다음은 자, 공법상 규제의 정도입니다. 자, 규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지요. 그래서 아파트 매매자에서 아파트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규제를 풀어줄수록, 규제가 완화될수록 더 살려고 그랬죠?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대감이에요. 기대감이다. 자, 이분은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아파트의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다. 자, 이 같은 기대감이 팽배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팽배하더라. 자, 그럼 이는 잘 보세요. 자,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합니까?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는 아파트 가격 상승은 기대심리, 기대감이 변한 경우예요. 그렇죠? 다시 좀 기대심리가 변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합니까? 수요의 변화 요인 여기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아파트의 가격이 변한다면 이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 자체는 아파트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기대 심리가 변한 것이라서 수요의 변화 요인이다 생각하시고, 자, 보세요. 이제 시장 참여자 대부분들이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내가 아파트 사고자 할 때 지금 사겠어요? 오른 다음에 사겠어요? 그러죠? 지금 산다라는 이야기요. 따라서 이로 인해서 아파트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증가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 여러 가지 수요의 변화인들이 변했을 때 수요가 증가하느냐, 수요가 감소하느냐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이해하시 바라겠고, 여튼 수요가 증가하면 자, 수요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선 자체는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 교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06페이지 보세요. 106페이지는 양으로 4번. 자, 수요의 변화 요인이다. 소개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봅시다. 자, 수요의 변화에 변하여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이지요.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걸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 보니까 자, 수요의 증가, 수요의 감소가 있죠. 그래서 수요의 증가 요인 동그라미 1, 2, 3, 4, 5. 그래서 수요의 증가 요인이 동그라미 1, 2, 3, 4, 5이다. 이렇게 또 외우시는 분이 계세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여러분들 이렇게 학습하셔야 됩니다. 자, 박스 우측에
자, 동그라미 1, 2, 3, 4, 5 이걸 보시면서 과연 자, 수요가 증가하느냐 수요가 감소하냐 이걸 어때 따져본 연습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시험도 어때 응용력이 향상이 된다. 반드시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자, 이제 박스 첫 번째 칸이에요. 자, 첫 번째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인구의 증가다. 다 이야기 드린 내용이죠. 자, 인구의 증가다. 이는 어때? 수요를 증가시킨 요인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보시면 소득순의 향상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소득순이 향상이 되면 어때? 수요를 증가시킨 요인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특별한 가정이 없으면 항상 정상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득순의 향상은 수요를 증가시킨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 옆에 지금 보세요. 정상제인 경우, 자, 이제 정상제 이런 표현이 나와 있네요. 그럼 어때? 정상제, 열등제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봅시다. 정상제인 경우 소득순의 향상이다. 참, 정상제인 경우 소득순이 향상이 되더라는 이야기. 이는 어때? 수요를 증가시킨 요인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동그라미 3번. 자, 기여도 또는 선호도 취향의 향상이다. 자, 보세요. 기여도, 선호, 취향 다 같은 면을 했어요. 지금 기여도의 향상이다. 이는 어때?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다음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자, 대체제의 가격 상승입니다. 상승. 이는 어때? 당해자와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보완제의 가격 하락입니다. 참 보완제의 가격 하락이다. 이는 당해자와의 수요를 어때? 증가시킨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5번입니다. 금리 즉 이자율의 인하입니다. 자, 이는 어때? 당해자와의 수요를 어때? 증가시킨 요인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조세 또는 세율의 인하다. 참 조세 세율의 인하 이도 때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공법상 규제의 완화다. 자, 규제를 풀어줄수록 수요는 어때? 증가한다. 그래서 수요 증가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6번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의 고조다. 참 아파트 가격이 더욱더 상승할 것이다. 기대감이 팽배하다는 이야기야. 이는 어때? 수요를 증가시킨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관에서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박스 그 아랫감 봅시다. 그 아랫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인구의 감소다. 자, 보세요. 인구의 감소. 이는 어때?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동그라미 2번. 소득순위 감소입니다. 여기 있죠. 소득순위 감소하면 이는 어때?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다음 열등제인 경우 소득순위 향상이다. 자, 일단 정상 열등제 반드시 구분이 되셨다는 이야기요. 그러면 참 열등제인 경우 소득순위 향상 이는 어때? 수요를 어때?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다음 3번 기여도 또는 선호도 취향이다. 이점 기여도의 감소다. 자, 이점 기여도가 감소할수록 수요는 어때? 감소한다. 그래서 수요의 감소 요인이 되겠지요. 다음 동그라미 4번 봅시다. 대체제의 가격 하락이다. 나와 있지요. 자, 이처럼 대체제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이야기. 이는 당해자의 수요를 어때?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보완제의 가격 상승입니다. 보완제의 가격 상승이다. 이는 어때? 당해자의 수요를 어때?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5번 봅시다. 금리 즉 이자율의 인상이다. 이는 어때?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 되겠지요. 다음 조세 세율의 인상이다. 역시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법상 규제의 강화다. 이도 어때?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설명 내용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드렸습니다. 여튼 여러분들이 박스 내용 동그라미 1, 2, 3, 4, 5 이걸 보시면서 수요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걸 잘 따져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정도 연습이 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우측 페이지 봅시다. 107페이지예요. 107페이지는 상단에 보충학습이다. 소개되었죠? 이미 우리가 설명 다 드린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자, 1번. 정상제 열등제다. 구분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 보세요. 1번 시간. 자, 정상제란 이처럼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가 어때? 증가하는 재화를 말한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열등제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요가 오히려 어때? 감소한 재화를 말한다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평형 아파트 수요는 증가하고 소형평형 아파트의 수요가
감소하였다면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서 대형평 아파트 수요는 증가하고 소형평 아파트 수요는 감소한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이때 대형평의 아파트는 뭐가 됩니까? 정상재지요. 소형평의 아파트는 뭡니까? 열등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2번 봅시다. 2번 이제 대체재와 보완재다라는 건데 동그라미 1번입니다. 1번. 자, 대체재란 이제 가격 또는 효용, 즉 만족도가 비슷해서 대체가 가능한 집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A지와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B지와의 수요가 증가했다면 우리 이 내용이죠. 자, A지와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B지와의 수요가 어때? 증가했다면 둘은 뭐가 됩니까? 대체 관계인재와 대체재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자 보세요. 빌라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했다면 자, 빌라와 아파트 부전 뭡니까? 대체 관계인재와 대체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자, 보완재란 서로의 특성이나 성질은 다르지만 어느 한 재화를 소비했을 때보다도 두 재화를 같이 소비했을 때 더 큰 만족을 주는 재화, 즉 동시에 결합되는 관계재화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결합 관계에 있는 두 재화를 어때? 보완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A 재화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B 재화의 수요가 감소했다면 우리 여기서 있죠. A 재화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B 재화의 수요가 어때? 감소했다면 이때 A와 B 둘은 뭡니까? 보완 관계인재와 보완재다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토지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아파트의 수요가 어때? 감소하였다는 이야기예요. 감소했다. 이때 토지와 아파트 둘은 어떤 거겠습니까? 보완 관계인재와 보완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미 설명 다 드린 내용이지만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복습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수요의 변화 요인이다. 2분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3번 챕터 나와 있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서 우리가 별표 8개 해드린 내용이었죠. 많은 시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이제 107페이지 4번 챕터가 되겠습니다. 4번 챕터 보시면 자, 부동산 수의 유형 및 특징이다 소개되어 있는데 이제 양으로 1번 부동산 수의 유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과 1번 보세요. 실질적 수요다. 이는 어때? 유효 수요를 의미하겠지요. 다음 잠재적 수요입니다. 이는 예비적 수요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자, 유효 수요는 어때? 실질적 수요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잠재 수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예비적 수요를 의미한다.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이때 유효 수요가 되기 위해선 즉 실질적 수요가 되기 위해선 어때?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뭡니까? 구매 의사 즉 구매 욕구의 구매력 지불 능력이 어때? 겸비돼야 된다. 이때는 우리가 유효 수요, 실적 수요다 이야기를 했죠. 반면 구매 의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력이 겸비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경우에는 자, 구매 의사는 있기 때문에 구매력만 갖춰지면 언제든지 어때? 유효 수요가 될 수 있다서 잠재에 따라서 이때는 우리가 어때? 잠재 수요, 예비적 수요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자, 유효 수요, 잠재 수요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 이때 그럼 둘 중에 부동산 수요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자, 유효 수요, 실적 수요를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렸고 편고의 1번에 나와 있는 실질적 수요, 즉 유효 수요와 잠재 수요, 즉 예비적 수요다. 이분은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1, 2번 읽어보셔도 충분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편고의 2번 여기서부터는 중요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110페이지를 보세요. 110페이지. 자, 110페이지 보시면 이제 예제가 들어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 수요다 관련된 내용 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 드렸고 이제 그동안 우리 할 수 있는 내용의 예제 통해서 한 번 더 또 우리 또 반복습한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제 봅시다. 첫 번째 보시면 자, 다음 중 저량 경제 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결국 때 유량 변수, 저량 변수 이걸 구분하자라는 겁니다. 자, 유량, 그리고 저량, 자, 이걸 구분하자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뭘 묻고 있어요? 자, 저량 경제 변수 모두 몇 개인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따져보면 되겠죠. 기억본 보세요. 주택 재고입니다. 자, 우리 주택 재고량은 뭘 의미합니까? 올 현재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주택의 양을 말한다 했죠. 따라서 시점의 개념이니까 어디 합니까? 저량이다 할 수 있겠죠? 저량. 다음 니번 봅시다. 건물 임대료 수입이다. 자, 먼저 임대료는 사용 수익 대가죠. 그럼 이제 일정 기간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죠. 따라서 유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 수입 관련된 더 이상 볼 것 없다 했어요. 뭡니까? 유량이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2번 건물 임대료 수입 어떤 측면을 보더라도 유량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 디귿번 봅시다. 가계의 자산입니다. 참 자산의 가치는 뭡니까? 저량의 개념이지요. 저량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자, 이 건물도 내 입장에서는 하나의 자산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건물의 가치가 해서 30억이라는 이야기.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지난 1년 동안 가치가 30억이다. 이런 표현합니까? 아니죠. 올 현재 가치가 30억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의 가치는 어디 합니까? 저량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리를 봅시다. 근로자의 임금입니다. 자, 근로자 입장에선 임금 이 자체가 소득 수입이 되겠죠. 그래서 소득 즉 수익과 관련된 부분 다 어디입니까? 유량이다. 이야기 드렸죠. 다음 미음 봅시다. 도시 인구 규모입니다. 자, 이건 인구수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는 이야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겁니까? 지난 1년 동안 인구가 5천만 명이다. 이런 표현합니까? 아니죠. 올 현재 인구가 5천만 명이다. 이런 표현하겠죠. 그래서 올 현재 시점의 개념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뭐가 됩니까? 저량이 되겠다. 그래서 미음번은 저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비읍번 봅시다. 자, 신규택 공급량입니다. 자, 신규택 공급량이다. 이는 어디 합니까? 유량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 신규 공급은 착공서 완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간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는 유량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선 저량, 경제배수 모두 몇 개인가 묻고 있죠. 저량에 해당되는 건 기억번, 주택 재고, 다음 디귿번 가계의 자산, 그리고 미음번 도시 인구 규모다. 그래서 모두 몇 개입니까? 3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 노파시 말씀입니다. 이 경우 따라서는 3개라고 해서 답을 어때? 3번으로 또 체크하신 분이 계세요. 보기 잘 보셔야 되겠죠? 보기 잘 보시면 3개 표현되기 몇 번입니까? 2번이다. 2번.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도 또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튼 이제 자, 저량 경제배수는 모두 3개다. 따라서 답은 몇 번입니까?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그 아래 예제 한번 봅시다. 자, 아파트 시장에 나와 있죠. 먼저 여러분 여기서 아파트 이 세 글자에 크게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A를 통해서 당의 저하가 아파트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의 저하는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이제 수요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 모두 몇 개인가? 결국 수요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 뭡니까? 수요의 감소 요인, 이걸 찾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 모두 몇 개인가? 이걸 찾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다른 조건 동일하다 했죠. 결국 어때? 박스에 있는 항목 하나하나씩만 고려하자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기억본 봅시다. 이제 수요자의 실질소득 증가다. 자, 결국 보기도 뭡니까? 소득의 증가죠. 소득인가?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어때? 수요는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번은 어떤지 수요의 증가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니문 보세요. 자, 건축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다. 이분은 우리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제 건축 원자재 가격이다. 이는 공급과 관련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공급자 입장에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어. 그럼 원가 부담은 줄어들겠지요. 그럼 원가 부담이 줄어드니까 더 많이 어때? 생산해서 팔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은 어때? 증가한다. 그래서 니문은 이제 공급의 증가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디귿번 봅시다. 사회적 인구 감소다. 결국 어때? 인구 감소.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한다. 이 사실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디귿번. 자, 이는 어떻습니까? 이제 수요의 감소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의 감소 요인이다. 다음 리을번 봅시다. 리을번. 자, 아파트 가격 하락이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때 조심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제 자,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보세요. 우리 이런 걸
실수하지 않게 해서 제가 어때 문제집을 읽으면서 아파트 여기에 크게 동그라미 치자 이런 말씀이었어요. 자, 보세요. 아파트가 뭐가 된 겁니까? 지금 아파트 시장이니까 당해져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아파트의 가격이 변하면 이는 어떻습니까? 당해져의 가격이 변하는 거지요. 지금 당해져의 가격이 변한 거니까 이는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입니까? 그렇죠. 수요량의 변화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수요량의 변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 수요량이 아파트의 수요량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따져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수록 어때? 예, 자 수요량은 어떻습니까? 수요비에서 증가한다 할 수 있겠지요. 지금 수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하기 때문에 이는 어때? 수요선 내에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파트의 하락이다. 이 자체는 이 문제한다면 자 수요의 변화 요인입니까? 수요량의 변화 요인입니까? 그렇죠.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다. 그래서 이는 수요량이 어때?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수요선 내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증가니까 어쩌니까 우측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다. 이는 수요량을 증가시킨 요인으로서 결국 수요량의 변화 요인 여기에 해당한다. 수요의 변화 요인 이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수요량의 변화에 해당한다. 이렇게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미음문 보세요. 아파트 선호도 감소다. 우리 해서 했죠. 네. 자 선호도는 뭡니까? 기호도 취향 다 같은 말이지요. 참 선호도가 감소합니다. 이는 어때? 네. 자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다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미음번 자 이는 어떤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비읍번입니다. 대체주택 가격의 하락이다. 결국 자 당해저는 뭡니까? 아파트잖아요. 아파트인데 아파트와 대체 관계는 이 주택의 가격이 어떻습니까? 하락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아파트와 대체 관계는 이 주택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둘이 대체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때요? 싼 거 산다 그 이야기죠. 그럼 잡으세요. 이처럼 대체 관계는 이 주택 가격이 하락할수록 이쪽이 싸다고 생각했죠. 그럼 이쪽으로 몰리니까 당해자인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래서 미음번 비번 대체주택 가격의 하락이다. 이도 당해자인 아파트의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봅시다. 자 아파트 담보대출금리 하락이다. 자, 처음 금리가 하락할수록 이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겠죠? 싸게 빌려서 살려한다. 이는 어때?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번. 자, 이는 어떤지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문제에서는 뭘 묻고 있어요?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 묻고 있지요.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 바로 뭡니까? 디귿번. 사회적 인구 감소. 다음 미음번. 아파트 선호도 감소. 다음 비번 대체주택 가격의 하락이다. 모두 몇 개입니까? 3개가 되겠지요. 3개. 따라서 자 모두 3개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기억번 10번 기억번 10번 이 두 가지가 수요를 증가시킨 요인이었죠. 자 그리고 니은번은 공급을 증가시킨 요인이 되겠고 리을번은 수요량이 증가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튼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도 두 문제 풀어드렸습니다. 또 반복학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절 부동산 수요다. 이분은 다 맞춰드렸고 다음은 2절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교재 111페이지예요. 111페이지는 2절이다. 자 2절은 부동산 공급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공급은 뭡니까? 팔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와 대비된 개념이다 생각하시고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들이 이제 수요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부동산의 모든 가격 또는 임료를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의 모든 가격 또는 임료에 대응해서 구매 또는 임차고자 하는 욕구가 있더라. 시험 구매 또는 임차고자 의도하는 양을 뭡니까? 부동산 수요다. 이렇게 표현했지요. 보면 특정한 가격이나 임료에 대응해서 구매 또는 임차고자 의도하는 양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수요량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수요는 사고자 한다. 반면 공급은 어때? 팔고자 한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모든 가격 또는 임요소에 대응해서 판매 자 또는 임대차가 뭡니까? 임대가 되겠지요. 자, 판매 또는 임대하고자 의도하는 양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제 자 부동산의 모든 가격 또는 임요소에 대응해서 판매 또는 임대하고자 의도하는 양이 있다. 이걸 가려서 우리 이제 부동산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특정한 가격이나 임요소에 대응해서 판매 또는 임대하고자 의도하는 양이 있다는 이야기야. 이걸 어때? 부동산 공급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이제 이는 어때? 모든 가격이나 임료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공급량은 어때? 특정한 하나의 가격이나 임료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공급량 용어 정리 다 해드렸어요. 자 그럼 교재 한번 봅시다. 111페이지예요. 자 1번부터 부동산 공급과 공급량이다 소개됐죠? 여튼 여기도 별표 하나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해두시고 다섯 번째 줄 한번 봅시다. 다섯 번째 보시면 부동산의 가격 또는 임요소에 대응하여 판매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욕구를 뭡니까? 부동산 공급이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공급이란 부동산의 모든 가격 또는 임요소에서 판매 또는 임대하고자 의도하는 양을 말한다는 겁니다. 다음 주 봅시다. 부동산 공급량이란 부동산의 특정 가격 또는 임료 수준에서 판매 또는 임대하고자 의도하는 양을 말한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가격이나 임료를 대상은 뭡니까? 부동산 공급이다 할 수 있겠지요. 특정한 가격이나 임료를 대상은 뭡니까? 공급량이다. 이렇게 해서 구분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부동산 공급량이다. 여기 이제 내포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수요 쪽 먼저 생각해 봅시다. 자, 부동산 수요량에 내포되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부동산 수요다. 본질은 뭡니까? 유량이에요. 유량. 그래서 부동산 수요는 본질은 유량 수요다. 그렇지만 부동산은 일반 달리 여러 특성들이 들어서 어떤 저량 수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은 유량이지만 저량 수요도 있다. 그래서 부동산 수요에는 유량 수요, 저량 수요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부동산 수요는 뭡니까? 유효 수요, 실적 수요를 의미한다. 왜? 부동산은 워낙 고가의 상품이다. 구매력, 즉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부동산 수요는 사전적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요량은 최대 수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죠. 이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또 부동산 공급량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신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부동산 공급도 본질은 일정 기간 동안 지금 유량의 개념이에요. 여기 나와서 본질은 유량입니다. 유량. 그렇지만 저량도 어때요? 병행해서 분석이 되었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이런 생각 합시다. 앞으로 1년 동안 주택을 새로 지어서 얼마나 시장에 공급할 것인가? 이는 뭡니까? 유량의 개념이 되겠지요. 그러면 올 현재 사람들이 주택을 얼마나 올 현재 시장에 주택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다시 들어보세요. 자, 앞으로 1년 동안 주택을 새로 지어서 시장에 얼마나 공급할 것인가? 이는 뭡니까? 유량이 되겠죠. 반면 오늘 현재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주택의 양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현재 시장에 주택이 얼마 존재하고 있냐? 이는 뭡니까? 저량의 개념이다. 할 수 있겠죠. 저량이요. 그래서 올 현재 시장에 존재 주택이 얼마나 돼? 이도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도 본질은 유량입니다. 그렇지만 저량 공급이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하튼 부동산 공급에도 유량 공급, 저량 공급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때 유량은 플로우의 의미지어서 일정 기간 동안이다. 다음 저량은 스톡의 의미지요. 일정 시점에서다. 이 생각하시고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동산 공급을 분류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데 먼저 우리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의 신규 공급이라는 게 있고,
신규공급했고, 자, 부동산의 기존 공급이라는 게 있다. 이때 이제 기존 공급은 흔히 우리가 이제 재고 공급이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구별합시다. 신규 공급, 기존 공급을 우리가 구별해 보겠는데, 자, 쉽게 우리 아파트 생각합시다.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시장에 내놓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신규 공급이다. 알 수 있겠죠? 그럼 여튼 신규 공급은 누구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건설업자라든지 개발업자. 자, 이와 같은 생산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 기존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기존 공급 이런 사실이 있죠. 내가 아파트나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 시장에 내놓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기존 공급이다. 그럼 여튼 기존 공급은 누구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기존 부동산의 소유자에서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 부동산의 소유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보니까 결국 부동산 공급자에는 생산자만 있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생산자도 자, 이처럼 건설업자, 개발업자 이와 같은 생산자도 부동산 공급자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기존 부동산의 소유자도 공급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란 이야기예요. 따라서 부동산 공급자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 부동산 소유자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우리가 부동산 공급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기 공급과 장기 공급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예를 먼저 단기, 장기 이 개념부터 이해하셔야 됩니다. 흔히 금융상품이다. 이 같은 경우에는 만기 1년 기준에서 만기 1년 이내면 단기, 만기 1년 넘어서면 장기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2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학문에서 단기, 장기 이 개념은 1년, 2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단기는 여기 있죠. 신규 공급이 불가능한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면 장기는 신규 공급이 가능한 충분히 긴 기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규 공급이 불가능한 짧은 기간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겁니까? 단기가 되는 거 단기. 그리고 신규공급이 가능한 충분히 긴 기간 여기가 뭡니까? 장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신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따라서 단기 공급은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기존 공급이다. 재공급 이걸 의미한다는 이야기. 반면 장기는 신규 공급이 가능한 충분히 긴 기간이죠. 따라서 장기 공급은 신규 공급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수요편에서 유량, 저량 구분을 해드렸습니다. 이때 신규택 공급량이다라는 게 있어요. 자, 신규택 공급량이다. 자, 이는 어떻습니까? 유량의 개념이었지요. 왜? 신규 공급은 착공 완까지 많이 하린다. 그래서 기간의 개념에서 신규택 공급량이다. 자, 이는 유량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반면 주택 재고량이 있죠. 주택 재고량은 오늘 현재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주택의 양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시장이 존재한다. 기존 공급이 되겠죠. 이는 뭡니까? 저량의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량의 개념이 된다. 그럼 결국은 신규 공급은 유량, 장기 공급이 되겠죠. 기존 공급은 저량, 단기 공급의 개념이 된다. 이렇게 구분이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 드릴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결국 부동산 공급은 유량 공급뿐만 아니라 저량 공급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본질은 유량이지만 저량 공급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유량 공급은 결국 뭡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유량이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뭘 이야기합니다? 신규 공급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신규 공급을 의미한다. 자, 이는 장기에 해당이 되겠죠. 반면 저량 공급입니다. 저량 공급은 일정 시점에서의 기존 공급을 의미한다는 거지요. 기존 공급을 의미한다. 자, 이는 단기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분도 출제인데 한번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됐죠. 자, 유량 공급이란 일정 기간 동안에 신규 공급을 의미한다. 오, 맞는 표현이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량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신규 공급을 의미하는 것이고, 즉 장기 개념이죠. 반면 저량 공급은 일정 시점에서 기존 공급을 의미한다. 단기 개념이다. 이렇게 구분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자 유효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유효 공급. 자 유효 공급을 우리가 이제 실질적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자 보세요. 유효 공급. 자 실질적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가 있을까? 먼저 내가 어때? 팔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판매 의사가 있어야 되겠죠. 자 판매 욕구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만 가지고는 실질적 공급이다. 유효 공급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자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아파트 팔고 싶으면 미치겠다니 미치겠어. 팔 아파트가 없네요. 그럼 이때는 실질적 공급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 그래서 네, 자 유효 공급, 실질적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판매 의사 여기 어때? 팔 능력이 겸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판매 의사의 팔 능력이 겸비가 되지. 유효 공급, 실질적 공급이랄 수 있겠죠. 따라서 부동산 공급도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유효 공급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가격이 2,000원 합니다. 그럼 2,000원 쓸 때 내가 어때? 15개를 팔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15개를 팔고자 한다. 근데 15개는 자, 어때? 팔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미 팔아버렸습니까? 앞으로 팔고자 하는 겁니까? 앞으로 팔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직까지는 팔기 전이죠. 따라서 자, 사전적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자, 2,000원 할 때 15개를 팔고자 했어요. 그럼 15개는 최대입니까? 최소입니까? 그렇죠. 최대 15개 팔고자 한다서 최대 수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공급 그리고 부동산 공급량의 의미를 살펴드렸고 내포된 내용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튼 부동산 공급도 마찬가지 본질은 유량입니다. 그렇지만 저량도 분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공급에는 유량 공급, 저량 공급이 있다. 다음 부동산 공급은 유효 공급, 실적 공급을 의미한다. 사전적 개념이다. 최대 수량을 말한다. 이래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수요와 한 번 더 비교해 봅시다. 자, 부동산 수요량이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자, 본질은 유래지만 저량도 분석이 되죠. 그래서 부동산 수요는 유량 수요, 자, 저량 수요가 있다. 다음 부동산 수요는 유효수를 의미한다. 자, 사전적 개념이다. 최대 수량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부동산 수요에는 유량 수요, 저량 수요가 있다. 유효 수요, 실질적 수요를 의미한다. 사전적 개념이다. 최대 수량이라는 이야기예요. 부동산 공급 마찬가지로 유량 공급, 저량 공급이 있다. 다음 유효 공급, 실적 공급을 의미한다. 사전적 개념이다. 최대 수량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교까지 다 해드렸어요. 자, 이 내용 토대로 해서 이제 여러분 교재 살펴드립니다. 자, 111페이지 봅시다. 여름 교재 111페이지는 양골의 1번. 자, 첫 번째로 봅시다. 부동산 공급에는 유량 공급과 저량 공급이 있다 그랬죠. 이때 유량 공급이란 일정 기간 동안에 유량 공급이란 일정 기간 동안에 뭘 의미합니까? 신규 공급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저량 공급이란 일정 시점에서의 기존 공급 또는 재고 공급을 말한다는 겁니다. 다음 양고리 2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생산자의 판매 욕구, 즉 판매 의사의 이 부분이죠. 네, 생산자의 판매 욕구, 판매 의사의 팔 능력이 뒷받침된 공급을 뭐라 합니까? 유효 공급, 실적 공급이란다는 거죠. 부동산 공급은 가격 또는 임료선에서 생산자가 기꺼이 공급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효한 것. 자, 보세요. 공급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결국 뭡니까? 유효 공급이 되겠지요. 영입니다. 따라서 자, 부동산 공급은 어때? 유효 공급 또는 실질적 공급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으로 3번. 이제 자, 사전적 개념이다. 제목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양으로 4번 어때? 최대 수량이다. 역시 제목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한번 보세요. 양으로 4번. 두 번째 보시면 부동산 공급량도 부동산의 가격 또는 임대수에 대응하여 판매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뭡니까? 최대의 수량을 말한다. 그래서 최대 수량이다. 이렇게 제목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양으로 5번. 부동산 공급자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중간점 보세요. 부동산 공급자에는 건설업자나 개발업자 같은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 부동산의 소유자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공급에는
신규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존의 부동산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자, 부동산 공급자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 부동산의 소유자도 포함이 된다. 왜? 부동산 공급은 신규 공급뿐만 아니라 기존 공급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1번 챕터 부동산 공급과 공급량이다. 이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다음은 이제 2번 챕터로 넘어갑니다. 자, 2번 챕터 보시면 공급 곡선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수에서 배웠던 내용과 동일한 원리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공급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급 함수라는 게 있지요. 이것은 우리 이제 공급 함수, 자, 일토대로 해서 공급 법칙을 도출합니다. 공급 법칙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바로 뭡니까?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역시 흐름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함수로부터 우리는 공급 법칙을 도출하고 이걸 그림 표현한 게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공급 함수입니다. 공급 함수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역시 우리 이제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럼 당해전 뭐가 됩니까? 아파트가 되겠지요. 이처럼 이제 자, 아파트의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과 공급량과의 함수 관계를 우리 뭐랍니까? 공급 함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지금 아파트의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자, 아파트의 가격도 어때? 영향을 미치겠지요. 다음 이제 아파트를 생산해내는 기술 수준 이 자체도 영향을 미치겠지요. 그래서 기술 수준도 영향을 미치고, 아파트를 생산해서 여러 가지 생산 요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어떤 생산 요소의 가격도 어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도 대체제의 가격이라든지 보완제의 가격, 금리, 조세, 공법상 규제의 정도, 기대감 등등등, 자,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공급량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처럼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과 공급량과의 함수 관계,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뭡니까? 공급 함수란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이제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하고 아파트의 공급 함수를 살펴봤다는 이야기예요.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럼 처음 이제 아파트 공급량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뭡니까? 아파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처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하나의 법칙을 도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법칙을 도출하기 위해서 역시 가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어떻게 있어서 내용은 달라진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자, 아파트 공급량에는 오로지 어때? 아파트의 가격만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사실은 여기는 자, 기술 수준, 생산 요소 가격이다, 대체 가격이다 등등 이들도 어때? 사실 아파트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들은 어때? 일정하다. 가정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들은 일정하다. 즉, 영향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자, 아파트 공급량에는 아파트의 가격만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해자의 공급량에는 당해자의 가격만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가정하에서 자, 당해자의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이제 당해자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수치로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가격이 2,000원입니다. 그럼 2,000원 있을 때 내가 어때? 15개 팔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일정합니다. 오로지 팔 가격이 3,000원 이렇게 상승한다는 이야기. 그럼 잡으세요. 이제 나머지는 일자다 가정했으니까 원가도 똑같이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원가도 똑같이 들었는데 팔 가격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잡으세요. 자, 팔 가격이 2,000에서 3,000 올라가면 그만큼 이윤이 많이 남겠지요. 그럼 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에 더 공급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 20개 팔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다음 2,000원에서 1,000원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 그만큼 어때? 이제 이윤이 적게 남겠죠? 더 적게 팔고자 한다. 쓸 때는 어때? 5개처럼 적게 팔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문자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다른 조건은 다른 조건 일자다 가정하에서 가격이 이렇게 상승합니다.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때? 이서 보니까 15개에서 20개로 증가하더라라는 이야기죠. 공급량은 증가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가격이 2,000에서 1,000으로 하락했어요. 하락하니까 공급량은 15개에서 5개로 감소하더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다른 조건은 일자다 가정하에서 당해자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때? 증가한다는 거지요. 증가한다.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가격과 공급량 사이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비례 관계에 있다 할 수 있겠죠? 비례 관계에 있다. 이 같은 경제 원칙을 우리가 공급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급 법칙이다. 그럼 이것은 공급 법칙을 그냥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이야기야. 그림으로 표현한 게 바로 뭡니까? 공급 곡선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공급 곡선은요. 공급선은 공급 법칙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는 비례 관계에 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한 게 바로 뭡니까? 공급 곡선이 된다. 따라서 공급선은 가격과 공급량 사이 관계가 된다. 한쪽 측에는 가격을, 한쪽 측에는 양을 표현하면 되겠지요. 표현한다.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경제학에서는 관행적으로 Y축의 가격을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Y축이 가격이다. 기울어 P, X축은 양이다. 기울어 Q. 그래서 P, Q 좌표 평행상에서 공급 법칙, 즉 이 모습을 그대로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보자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럼 가격이 2,000원 합니다. 자, 2,000원 때는 몇 개 팔고자 했어요? 15개 팔고자 한다. 그럼 자, 2,000원에 15개 대응하는 이 점을 찍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격이 3,000원 합니다. 3,000원. 가격이 3,000원 합니다. 그럼 이때는 몇 개 팔고자 했어요? 20개 팔고자 한다는 겁니다. 20개. 그럼 자, 3,000원에 20개 대응하는 이 점을 찍어보자는 이야기예요. 찍어보자. 다음 가격이 1,000원 합니다. 이때는 몇 개 팔고자 했어요? 5개 팔고자 했지요. 5개 팔고자. 자, 1,000원에 5개 대응하는 이 점을 찍어보자. 우리 점을 이렇게 찍었어요. 이 점을 연결한 게 바로 뭡니까? 선이 되겠죠? 선인데 이 선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 선을 가리켜서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급 곡선이다. 그래서 공급선 기호로 S 이렇게 표현합니다. S. 자, 공급 곡선이다. 공급은 영어로 supply. 곡선 커브죠. supply 커브 따서 첫 글자 나가지고 S 이렇게 표현한다 생각하시고 우리 공선 어떻게 그렸습니까? 이렇게 그렸지요. 자, 잘 보세요. 공선 이렇게 그렸습니다. 오른쪽 위로 향하는 모습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선 어때?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자, 오른쪽 위로 향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처럼 공급선이 우상향하는 건 결국은 뭐 때문입니까? 바로 공급 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량 사이는 어떤 관계? 비례 관계에 있다. 참 비례 관계에 있다. 이걸 그림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결국 공급선은 어때? 우상향하는 모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저희는 공급 함수를 토대로 해서 공급 법칙을 도출했습니다. 공급 법칙은 다른 조건을 일단 가져서 당해자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는 비례 관계에 있다. 이것은 경제원칙이죠. 그림 편계 공급 곡선이다. 따라서 공선 어떤 모습입니까? 우상향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또 수요와 비교 한번 해봅시다. 여기 보세요. 우리는 수요 함수를 토대로 해서 수요 법칙을 도출했어요. 수요 법칙은 다른 조건 일정 가져서 당해자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경제원칙이죠. 이걸 그림 현계 수요 곡선이다. 그래서 수요선 어떤 모습입니까? 우하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공급 함수를 토대로 해서 공급 법칙을 도출했어요. 공급 법칙은 다른 조건 일자다 가정하에서 당해자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는 비례 관계에 있다. 이것은 경제원칙이죠. 그림 현계 공급 곡선이다. 따라서 공급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상향하는 모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잘 비교하시 바랬어요. 여튼 수요 곡선은 어때? 우하향하는 모습에 비해서
공급선 어때? 우상향하는 모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교재 112페이지 2번 챕터 공급 곡선이다 나와 있죠. 별표 하나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공급 함수를 통해 공급 법칙을 어때? 도출했죠. 이런 공급 법칙을 그림으로 편 게 어때? 공급 곡선이다라는 겁니다. 양으로 1번. 양으로 1번. 자, 공급 함수입니다. 두 번째 줄 중간쯤 보세요. 자,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져온다면 아파트의 공급량과 아파트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의 함수 관계를 뭡니까? 아파트의 공급 함수다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아래 박스에 아파트 공급 함수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일부만 제가 칠판에 판설해서 아파트의 공급 함수다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 양고리 2번 봅시다. 첫 번째, 당해적 가격 이외의 요인이 모두 일자단 가정하에 자, 이처럼 자, 아파트 매매시니까 아파트가 뭡니까? 당해저하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당해저의 가격이네요. 그럼 당해저 가격 이외의 요인은 어때? 모두 일정하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정하고 출발했던 거지요. 자, 그 다음 좀 봅시다. 당해저 가격과 공량 사이는 비례 관계에 있다. 지금 당해저의 가격과 공급 양 사이는 비례 관계에 있다. 자, 이것은 경제 원칙을 뭐랍니까? 공급 법칙이란다라는 겁니다. 즉, 가격이 상승하면 공량은 어때?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 감소한다. 이 같은 경제 원칙을 어때? 우리가 공급 법칙이란다라는 겁니다. 자, 아파트 매매 시장 마찬가지겠죠. 아파트 매매 시장에 있어서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의 공급량은 어때? 증가하고 아파트의 가격이 하면 아파트의 공급량은 어때?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양으로 3번. 첫 번째로 봅시다. 당해저 가격 이외의 요인은 모두 일자단 가정하에 당해저 가격과 공급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어때? 공급 곡선이란다는 겁니다. 그 아래줄 그 보세요. 자, 공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공선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띠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상단에 박스에 그림 들어있죠? 자, 공급 곡선이다. 기호로 우리가 때 S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S 표현하고 자, 공선 어떤 모습이에요? 자, 이 어떤 모습이죠?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곡선 여기까지는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3번 챕터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